온라인상에서 그 돈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어떤 것이 나한테 막 내가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총 4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커머스 쪽에 있는 그 모든 셀링 방법들을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돈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버는 방법을 찾으려고 온 거죠. 제가 뭘 한다고 했죠?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면 그러면 돈을 쉽게 버는 것부터 보자고요. 쉽게 버는 거 뭐였죠? 수동이냐 프로그램이냐 뭐였어요? 그쵸? 프로그램이었죠? 빠르게 버는 건 뭐였어요? 네, 브랜드였죠? 그리고 안전하게 버는 건 뭐였어요? 무재고였어요. 자,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1번이라고 부를게요. 총 4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1번은 뭐냐면 무재고 상품을 브랜드 상품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상품을 무재고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무재고에서 시작하자고요. 자, 무재고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재고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위탁이라는 말이 있고요. 네,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대행. 네, 이 2가지가 있다고요. 자, 위탁은 뭐죠? 판매자한테 허락을 얻은 거예요. 그 위탁을 받았다고 하죠. 네, 판매자한테 허락을 얻었어요. 너 물건이 팔아줘. 너 허락해줬어. 어쨌든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공급해줄게. 팔아줘. 라고 하는 게 위탁이에요. 구매대행은 뭐죠? 허락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물건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네, 대신 사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허락이 없는 거죠. 그 2가지를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하느냐? 자, 그럼 이런 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일단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일단 프로그램을 써서 브랜드 상품 올리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랜드 대량 등록이라고 해요. 브랜드 대량 등록. 브랜드 유통에서 한 파트예요. 무재고 상품을, 브랜드 유통에서 무재고 상품을 다루는 쪽은 보통 브랜드 대량 등록으로 하거든요.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써서 브랜드 상품을 올리는 거죠. 그럼 그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는 게 위탁이냐 구매대행의 상품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구매대행은 알다시피 해외에 있는 상품들 보통 대상으로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재권에 관한 문제가 약간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구매대행은 그래서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브랜드 대량 등록, 브랜드를 다룰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 나라 빼고는 거의 다 브랜드를 다뤄요. 브랜드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이 있고요. 2번째가 유럽도 들어가요. 3번째가 일본도 들어가요. 뭐 줄은 아니지만 호주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위탁도 있죠. 위탁. 브랜드 상품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브랜드 상품을 잔뜩 갖고 있던 어떤 편집샵이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보통 작은 셀러들은 좀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위탁 방식으로 상품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브랜드 대량 등록에 들어가겠죠. 이런 파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2번.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1번이 그래, 그럼 안전하고 빠르고 쉽고 요거에서 그럼 다 결정이 됐다고 본다면 또 다른 파트가 나와야 되죠. 2 곱하기 2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맨 밑에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첫 번째, 그 재고냐 무재고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건데, 그럼 무재고를 일단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죠? 무재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뭐가 선택된다? 프로그램이 선택된다. 자, 무재고 프로그램,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그쵸? 그럼 비브랜드를 하겠죠. 2번은 무재고로 비브랜드 상품을 프로그램을 써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브랜드 상품. 자, 아까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고, 비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했는데, 브랜드 상품은 브랜드 키워드 자체가 노출이 잘 된다고 했죠. 비브랜드 상품은 브랜드 키워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명이 노출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상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니까 양으로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광고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이거 광고하기 쉽지 않죠.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나 주력 상품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어갖고 뭐 띄워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면 상관이 없을 텐데,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광고를 돌리겠어요? 저는 광고를 못 해요. 그럼 자연 노출을 해야 된다고. 자연 노출을 하려면 결국엔 상품명에 의존을 해야 돼요. 상품명 아니고서는 노출하기 어려워요. 그럼 상품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드 키워드를 못 써. 그러면 중소형 키워드나
뭐 키워드 중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단어들을 배합을 잘해야 돼요. 배열이나 이런 것들 잘해서 상품명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작업을 뭐라고 한다? 이 작업을 우리 쪽 쇼핑몰 바닥에서는 반자동이라 불러요. 반자동의 핵심이 상품명을 일단 고치는 데 있어요. 키워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 안에서 좋은 키워드를 잘 배합해서 상품명을 예쁘게 만드는 거. 그게 비브랜드 상품을 무적으로 올리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애들은 브랜드로 구매 대행을 한다고요. 역시 무적이니까 구매 대행이냐 위탁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건데. 나라가 있겠죠? 한 나라 있다고 했잖아요. 한 나라. 딱 한 나라가 보통 이제 비브랜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어느 나라냐면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구매 대행. 네, 이렇게 되겠죠. 중국 구매 대행이 보통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국내 위탁이 있어요. 국내 위탁. 국내 위탁이란 이름으로 움직여요. 국내 위탁은 판매자한테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판매자한테 허락을 받은 순간 뭐죠? 사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판매자들이 너 이거 좀 팔아줘 하고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도매 사이트예요. 네, 맞아요. 도매 사이트를 다루는 업체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요. 도매 사이트.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탁하는 사람들이라 부르고, 국내 위탁에서 요즘 뒤에 많이 붙는 게 국내 위탁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 들어가니까 국내 위탁 대량 등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국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 대량 등록 뭐 이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 기억해 두고 3번, 4번을 또 설명을 할게요. 자, 3번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무재고는 다 다룬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재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 이제 재고로 들어가요. 3번부터 재고로 들어가는데 재고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붙는다고 했죠. 뭐랑 붙어요? 수동이랑 붙어버려요. 물건 몇 개 없는데 그건 내가 올려야지. 내가 물건 샀는데. 그렇죠? 재고고 수동이고.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고르면 처음은 브랜드죠. 이게 좀 더 빠르죠. 재고를 두고 브랜드 상품을 수동으로 올리겠다. 이게 3번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소위 말하는 브랜드 유통이에요. 브랜드 유통을 이렇게 하시는, 재고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고를 두고 하는 브랜드 유통을 우리는 3번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꽤 유행했던 게 있죠. 리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셀. 또 요 파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쪽 파트도 있고. 자, 4번도 있죠. 4번. 그럼 자, 4번이 뭐가 있죠? 4번 뭐죠? 4번은 재고 파트를 비브랜드 상품으로 수동으로 올리는 거가 되겠죠. 재고, 비브랜드, 그리고 수동. 자, 이쪽이 그럼 뭘까요? 자, 비브랜드 상품이에요. 비브랜드 상품을 물건을 샀어요. 사가지고 수동으로 올려요.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사입해서 판다? 그냥 사입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하기 어렵고, 만약에 노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브랜드가 없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내 경쟁자가 들어와서 뺏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브랜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4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거 브랜딩. 브랜딩은 비브랜드 상품을 올리는 작업이죠.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공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브랜딩은 종합 예술이다. 상품명도 잘 지어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어요. 내 상품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누가 들어와도 보면은 팔릴 수 있게끔 전환율을 충분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유입을 가져와야죠. 이 유입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정 마켓에 올려가지고 CPC 광고를 태운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키워드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계속 띄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가구매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만 가구매나 리뷰 작업 같은 어뷰징을 통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또 다른 카페나 이런 곳에 가서 침투 마케팅 해가지고 이 상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품이 좋다. 그래서 그쪽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외부의 유입을 끌어오는 방법, 혹은 뭐 SNS,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트래픽을 가져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된다고요. 써가지고 그 유입을 잡아내고 그 상품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나 이 상품에 있는 그 전환율을 통해 가지고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결국 4번이에요.
어때요? 딱 듣기만 해도 어렵죠?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3번은 할만해요. 1번, 2번은 지금 단계에서 저는 편해요. 네, 쉬워요. 저거는 확실하게 외출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특히나 외출 내는 건 너무나 쉬워요. 폭발적으로 외출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팔리는 상품들의 정보를 아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요약해서 정리해서 적을게요. 1번 무재고 브랜드 프로그램, 2번 무재고 비브랜드 프로그램, 3번 재고 브랜드 수동, 4번 재고 비브랜드 수동. 자, 이렇게 4개로 구분했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보자고요. 1번, 2번은 무재고예요. 3번, 4번은 재고예요. 일단 3번, 4번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에 대한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아까 4번은 뭐예요? 어렵다고 했죠? 네,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 3번과 4번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샀잖아요. 사고 나면 이제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물건을 다 팔 거라 생각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요, 어때요? 물건은 다 팔리지가 않죠? 항상 물건은 다 안 팔려요. 항상 물건은 안 팔릴 때가 있어요. 네. 안 팔린 물건들이 있다고요. 다 팔리면 너무 좋겠지만 안 팔릴 때가 있다고요. 안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 되죠? 네. 팔아야 돼요. 안 팔리면 이 물건 어떻게든 처분을 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브랜드 상품과 비브랜드 상품이 재고가 있어요. 브랜드 상품 재고는 어떨까요? 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브랜드보단 편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크림이란 사이트 아시나요? 크림. 크림이란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선이 있거든요. 그 가격선에 맞춰서 만약에 그 가격선보다 약간만 낮게 혹은 그 선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올리면 거래량만 충분하면 바로 팔려요. 뭐랑 비슷해요? 주식이랑 비슷하죠? 네, 맞아요. 브랜드 상품은 그런 가격 그래프가 있다고요.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과 같이 특정 가격대에서 올려놓으면 팔리는 그 가격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들 동의하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상품은 그래요. 브랜드 상품은. 근데 비브랜드 상품은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애석하게도 없어요. 비브랜드 상품을 가져와가지고요, 재워놓고요, 있으면은 내가 팔면 다행이에요. 근데 못 팔았잖아요. 내가 브랜딩이 실패했어요. 내가 만들어놓은 그 브랜드라는 이름이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몰라. 예, 그래가지고 물건에다 그 브랜드 붙여놔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 상품은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띄워져서 내 브랜드가 알려지면 이제 그 상품을 팔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다고요. 그게 참 힘든 일이죠. 사실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년 전쯤에 제가 패딩을 산 적이 있어요. 중국제에서 패딩이요. 중국에서 패딩을 샀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잘 사왔거든요. 예쁜 패딩이었어요. 입어보니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기능성도 좋았어요. 이거 대박이다. 내가 브랜드 붙여가지고 팔면은 잘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상세 페이지 작업하고 모델 쓰고 해가지고 한번 올려봤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도 지금 저 사무실에 창고에 지금 있거든요. 나눠줘야 돼요. 작년에도 나눠줬어요. 올해도 나눠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팔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리스크 덩어리라고요. 네, 그래요. 3번, 4번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4번에 대한 이제 리스크에 관한 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한다고 했죠?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린다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처음 시작하면 좋은지, 어떤 것들은 나중에 하면 좋은지. 자, 아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